자, 요즘 보수의 몰락이다, 괴멸이다, 뭐 이런 해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위아래가 다 썩었다고 지난주에 박명규 씨와 주말에 대담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쩌자는 말이냐, 대안을 이야기해라, 뭐 니부터 행동에 나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보수가 이만큼 썩은 데는요, 보수의 현재 떠받치고 있는 핵심 지지층의 사고관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이 그 모양이니까 한마디로 보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직 대통령 한 사람에 매달려서요, 그것이 보수의 전부인 양, 자신의 가치인 양, 그렇게 집착하는 것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고 누가 한미관계를 파탄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까? 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니 뭐냐, 나 박근혜 정권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TV 나가서 싸웠고요. 출영정지도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됐고, 모든 거리 집회와 행사에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집회해달라고 해서 했겠지만은 저는 공짜로도 많이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부르는 데는 다 갔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땡볕에 40일, 30일에서 한 70일가량을 연달아 2014, 15년에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남들 다 휴가 간 크리스마스에, 명절에도 정권 잘 되라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다시는 이런 꼴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심 없습니다. 남은 부분은 자기가 헤쳐가야 될 부분이에요. 또 자신의 뿌린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부분은요,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헤쳐갈 방도가 생깁니다. 보수 스스로요, 우리는 썩어서 해체할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할 만큼의 자성과 성찰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고요. 자성과 성찰이 있은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는요, 컨텐츠를 갖춰야 됩니다. 비전과 전망을 컨텐츠와 더불어서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뭉치든지 조직화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찰과 반성을 하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를 그만두어야 될 놈들, 정치판에서 추방해야 될 썩은 보수들이 뭔가에 대해서도 답이 나와야 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무조건 뭉쳐서 문한테만 맞서자. 노무현 정권 때 안 그랬습니까? 무조건 뭉쳐서 노한테만 맞서자. 그래, 노를 보내놓고 나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꼬라지 돼버렸습니까? 그러고도 그냥 뭉치자고요? 미안하지만은 나는 죽어도 못 뭉치겠습니다. 내가 문재인 정권에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렇게 해야만이 이 썩은 보수를 질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 썩은 보수를 질타하면요, 전부 나보고 뭐라고 할 겁니까? 문재인 앞잡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제가 문재인을 질타하면 이 보수는 옹호해야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기대도 하지 않은 저 문 정권보다도요, 정말 이 보수를 갖다가 자처하면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 온 이자들이 더 싫습니다. 자, 그거 지지해서 그 사람들 앞잡이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계속 하세요. 그건 당신들의 선택인 거고요. 그건 내가 뭐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 같은 사람한테 욕하지 마세요. 욕하기 전에 당신들 행동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보수의 몰락이라는 머니투데이가 특집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 잘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어떤 기사를 통해 가지고 보수의 몰락이 정밀하게 분석되지는 않겠지만 왜 그런가에 대해서 남은 어떻게 보는지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어느 날 몇 사람 모여가지고요. 이게 보수의 다인 것처럼 하면서 서로 자위하고요. 그러면 천년만년 고립되어서요. 결국 나중에 정말 수국 꼴통 틀딱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의 몰락에 부끄러운 보수라는 그런 글이 실렸는데요. 기사가요. 이명박이 보수의 월급장이 사장이라면 박정희 유산을 물러받은 박근혜는 오너의 2세다. 월급장이 사장이야 사장직에서 물러나면 끝이지만 오너가는 다르다. 친이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물러난 직후 사라지지만 친박계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도 계속된다. 이 말이 19대 국회 때 친박 국회의원 유력한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그라 꼬라지 좋습니다. 친박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자, 이런 보수의 믿음은 탄핵으로 다 끝나버렸고요. 자, 지금 착각들을 좀 하는 모양인데 탄핵 때 본회의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이 128명이고요. 참가한 사람 중에서 56명만 반대를 했고 나머지는 찬성이나 기권을 했습니다. 60명이 넘는 사람이 찬성을 했어요. 친박한테조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친박 핵심들도 박근혜 지키기에 손을 놨지요. 서청원 씨, 최경환 씨, 특히 최경환 씨 당시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에서 설 떠나서 탄핵 반대의 기록마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떳떳하다면 자기부터 반대를 해야지. 자기가 왜 이렇게 처신을 합니까? 나는 탄핵 반대한다고 한 표를 던져야지요. 이런 사람이 깜빵 갈라니까 무슨 다 맞서서 싸우자고 그래요? 솔직히 비리가 없다 하더라도 친박의 수장을 자처하다가 그 이외에 보인 행태만으로도 정계 은퇴돼야 마땅하고요. 이런 사람 정치에서는 안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자, 박근혜 흔적은 그 이후에 당도 새누리당이 없어져 버렸고 어디에도 없어져 버렸고 출당돼 버렸습니다. 자, 박근혜식 보수로는 이제 보수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 보수 국회의원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를 쫓아내고 지워버린 보수는 성공했느냐? 서로 무슨 보수 적통이다, 한국당, 개혁보수다, 바른정당 외치지만은 보수 지지층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중도뿐만 아니라 정통 보수 지지층도 싸늘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당의 지지율을 합쳐봤자 더불어민주당의 절반보다도 훨씬 못 미칩니다. 지금 두 당 합쳐서 20% 안팎에 왔다 갔다 한 지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 목소리도 반문재인 연대 수준 외에 한마디로 보수가 이렇게 망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서 망했겠습니까? 전부 다 망하는데 일조했는데 왜 보수가 망했는가에 대해서 성찰이나 반성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고 이 보수의 몰락을 둘러싼 이런 백스 하나도 안 내고 있는 자들이 이 자들입니다. 한국당, 바른정당. 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70%를 넘어간다. 많은 보수 진영은 전부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보고 믿습니까? 합니다. 나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보수 지지 나오는 꼬라지 보면 문재인 지지가 저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니까 저렇게 조작을 해도 하고 그것이 조작이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내놓고 말들 못하잖아요. 언론들이. 자,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이런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실망한 사람들이요. 이제 완전히 떠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고성국 평론가는 지금 이건 다 이 머니투데이 특집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제가 간간히 말을 보태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국은 유권자들이 보수 정당과 보수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단기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능력, 국정농단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70년 보수 정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실망했다. 보수가 사회적으로 존경 대상이 되지 못했고 유능하지도 않았다. 이런 분노가 쌓여오다가 지금 폭발한 거다. 저는 쌓여오다가 폭발한 게 맞다고 봅니다. 정교한 평론가. 지금 왜 보수는 몰락했는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헤어날지를 모른다. 몰락 이유에 대한 성찰이 없으니 여전히 헤매고 있다. 보수의 몰락이 진행행위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회의 유명한 인사들한테 한번 물어봤답니다. 김종배 평론가. 보수 유권자가 망한 것은 아니지만 보수를 대변하던 정치권이 망가졌다. 이해창, 이명박, 박근혜 1인 보수에 의존해온 보수 정치가 탄핵으로 무너지면서 사실상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윤정현 전 기재부 장관.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잘 받아들여 성화시켰어야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다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 보수 숫자가 많다고 판단하고 보수가 내세우는 주요 정책과 가치에만 집중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보수 정권 10년 보수가 혁신보다 과거로 회귀했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들어오면서 권위주의로 회귀했다. 이종훈 평론가. 보수 실패의 근본적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 1인 중심 체제 권위주의로 정당과 국가 운영 방식을 되돌려 민주화를 후퇴시켰다. 표현이 좀 그런데요. 민주화를 후퇴시킨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릴 때 아버지 밑에서 봤던 그 수준으로 지금 현재 21세기의 정치를 이해했다고 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가치를 지키며 개혁을 통해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게 보수인데 지금 보수는 그냥 기득권 쓰레기다. 박근혜, 이명박 지지자들이 편의상 보수로 부를 뿐이다.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기득권이죠. 기득권을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디에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난 대선 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김종인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거 없어도 당선될 것 같구나. 지금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경제민주화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기득권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표를 받았어야죠. 그러면 떨어질까 봐 경제민주화 이야기해놓고 당선되자마자 그냥 경제민주화는 말도 못 꺼내게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수없이 경제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기득권 지향을 청산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씨알도 안 먹히더만요.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냉소도 커져간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보수층은 스스로의 정치적 정체성마저도 회의한다. 지금 보수를 어디 가서 보수라고 이야기하면 술자리나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 욕 듣기가 십상이니까요. 이제는 보수가 정치적으로 뭔가 그 정치적으로 보수라는 게 의미가 있나까지 생각을 하겠죠. 현재 보수의 이기는 단순히 지지율이나 특정 정치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보수층을 지탱하고 있던 자존감, 자의식,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 위기의 핵심이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는 보수다라고 밝히는 이들이 감소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는데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갤럽에 의뢰해서 대선 직전인 4월 30일, 5월 1일 307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전까지는 보수가 하도 진보에 비해서 숫자가 많아서 진보 측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스스로 진보라 밝힌 사람이 34.5고 보수는 25.9였습니다. 중도가 24.4입니다. 중도나 보수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라고 밝힌 사람 25.9 중에 그것도 다가 아닌 한 90% 정도가 홍준표 표를 던졌고 일부 이탈한 보수표와 중도 일부가 유승민한테 한 6.8%인가 표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에는 어땠느냐.
이명박 정권이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말에 했던 대선 한 달도 안 되는 20일 전쯤에 조사한 데 따르면 보수층이 30.2, 중도가 29.7, 진보가 26.7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6년 총선까지만 해도 보수층이 우위였는데 최순실 사태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11월부터 진보가 보수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의 이념 성향이 단기간에 잘 안 바뀌는 부분을 고려하면 이런 변화는 결국 각자가 느끼는 부끄러움의 결과라는 거죠. 창피하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는 한국 현대사 대다수를 채워온 역대 보수 정권들의 무능과 부도덕에 대한 이 실망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보수 정당의 보수 가치의 상실, 역할 모델의 구축 실패, 보수의 상징 자본 고갈, 중도 보수, 개혁 보수의 확장성의 한계 등이 보수층의 부끄러움을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율 교수는 지금 보수층이 침묵하는 거라며 보수들이 창피해서 무당층이라 말하는 만큼 보수의 몰락이라기보다는 침묵으로 봐야 된다 했고, 이종훈 평론가는 엄밀히 말하면 보수 세력이 사라진 게 아니고 보수 정권과 보수 정당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수의 가치 빈곤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그동안의 국가 안보, 공동체 가족, 법치주의 등 전통적 보수 가치를 통해 승부를 벌이기보다는 종북 논란과 지역 감정 등 이념을 통해 입지를 지켜온 측면이 큰데, 최창렬 교수는 집권 세력에 의한 범죄 행위 등에 반성을 하고 이 나라의 불평등이나 특권 구조를 바꿔가겠다고 해야 되는데 70년 동안 보수의 인식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기존의 보수 정치인들은 이념 대결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 대해 의해서 완전히 외면을 당하고 있고요. 고성국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가 잘하지 못해도 보수가 잘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은 다시 지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수 정치인들이 진보가 실수하는 것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보수가 핵심해서 다시 지지받지 않으면 재기할 수 없다면서 혁신하고 그 기반 위에서 통합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요, 앞으로 매일은 아니지만 계속 보수의 몰락에 대한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보수 지지층도 정신 좀 차리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보수의 몰락이 보수 정치인들 때문이다, 정당 때문이다라고 평론가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보수의 지지층들의 수준이 보수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라는 측면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책임으로 따지자면요, 보수 지지층의 수준이 51%고요. 보수 정치인들의 책임이 49%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더 크면 컸지 작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대중한테 욕 안 먹으려고 정치인 욕을 쉽게 선택하는데 저는 대중한테 욕을 먹더라도 대중들 욕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수의 유튜브 방송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선동하고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정오의 대상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잘못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잘못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한 사람은 창피하고요, 한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요. 제가 또 이 방송에 수많은 욕이 붙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나 같은 사람 한 명이 있었어요. 당신들 정신 차려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다 침묵하면요, 그 침묵하면 솔직히 침묵을 뚫고 뭐가 오느냐, 악마가 옵니다. 지금 그동안에요, 보수, 제가 이거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3년에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카데미라고 하면서 보수가 기득권 지향적이고 또 보수가요, 한마디로 썩었다, 보수 사회운동도 썩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부분하고 지금 느낀 부분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고 더 심한 꼴을 많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솔직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지요. 왜? 보수 진영은. 그래야 서로 살아남을 수 있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다 까발려져서 누구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좌파 진영은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비호해 주는데 너는 왜 보수의 일을 까발리느냐. 좌파 진영에도요. 비난하는 사람 많습니다. 진중거이도 좌파 진영 내부에 비난을 했고요. 유승민이도 했고 노회찬이도 했고 저것들끼리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좌파 진영이 최근에는 그 비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저기도 망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가 망하면 보수로 넘어오느냐?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반성과 성찰 없이는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힘을 모아요.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홍준표 좋은 일 시키려고? 조원진이 좋은 일 시키려고요? 전부 저거 정치하려고 저러는 겁니다. 솔직히 무슨 보수 유튜버 선동하는 사람 전부 저거 정치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요. 당신들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보수로는요. 이건 보수도 아니죠. 썩은 문드러진 가치죠. 안보 하나 빼놓고는 뭐 있었습니까? 안보는 제대로 했습니까? 그래? 그렇게 안보 좋아한다는 보수가 친중정책을 해서 한미관계를 개떡을 만들어버려요? 뭘 제대로 했습니까? 종북척결 하길래. 제가 옛날에도 그랬어요. 창피하다 이야기 좀 그만해라. 이 썩은 보수의 폐단들을 도려내야 종북이 척결되지. 종북 척결 어깨띠 이렇게 메고 관변 집회나 하러 다닌다고 종북이 척결되겠느냐. 웃기는 거죠. 유치한 짓거리로 국정원 댓글이니 사이버 사령부 댓글이니 그런 쓰잘데없는 짓거리만 하다가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옹호하는데 숱한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요. 죽어갈 때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야 산다라는 게 여기서 한번 죽어버려야 돼요. 한국당요. 저거 죽어야 됩니다. 바른정당 저것도 죽어야 됩니다. 자, 무조건 단합을 외치고 하나로 힘을 모으고 문재인 타도하자. 문재인 타도하는 거하고요. 보수 정당이 사는 거하고 보수가 사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중에요. 제 장담을 하는데 좌파 중에도 진보층 중에도 중도에서도 문재인은 이래 안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머지않아 퍼져나올 겁니다. 지금 저들은 생각하겠죠. 지형이 완전히 기울었다. 아니 작년까지 안 그랬는데 1년 사이에 기울었으면 그 기울은 게 또 거꾸로 기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은 1년 동안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는 부분, 저는 저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지 누가 공격을 해서 무너뜨린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부분하고 그것이 반대로 보수에 다시 회생, 되살아나는 걸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수의 회생은요. 기존의 썩은 보수가 다 썩어서 비료가 돼버리고 난 다음에 그 비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수가 태어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보수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생겨나겠지요. 나보고 모든 세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라, 대안을 만들어라,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썩어서 문드러져서 없을 때 누군가가 필요하면 깃발을 들겠지요. 그 깃발이 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것조차도 감내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 보수가 썩어 문드러진 세상, 이 말이 듣기 불편한 사람요. 지난 주말에 박명규 씨하고 토론했더니 얼마 안 봤더만요. 엄청 듣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를 보는 대다수의 보수 사람들의 편향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는 편향이 잘못된 왜곡된 묻지마 지지로 가는 것도 매우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요. 썩어서 비료가 돼야 됩니다. 절대로요. 반성과 성찰 없이는 앞으로 못 갑니다. 지금 반성이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건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뭉쳐서 싸우자고 3을 이야기합니다. 싸우면 그 다음에는 또 썩어 문드러진 보수로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나는 싫어요. 당신들만 가세요.